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경매 최대 장점은 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오히려 더 비싸게 낙찰된 아파트들이 있어 화제라고 합니다. 네, 실거래가보다 2억 넘게 비싼 값으로 낙찰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싸도 이득이다라는 재건축 경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영욱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일단 저 부동산 관련해서는 일단 언론 보도가 막 헷갈리고요. 네네. 유튜브를 비롯한 이렇게 관련 매체들에서도 굉장히 아주 으스스한 얘기가 있는 반면에 네. 또 약간 희망적인 또 컨텐츠도 있고 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네, 지금 서울하고 인천에서는 아파트값 상승 반전, 이 맞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네. 지금 수도권이라고 하는 데가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예. 그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 제일 그 투자성으로 많이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투자 수요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경매로서는 낙찰가율이라고 있는데 네. 최초 감정 가격에서 낙찰된 낙찰 가격이 지금 5월 기준으로 지난달 5월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지금 반등을 했었고, 아하. 네, 그렇지만 그 조짐은 제가 볼 때 작년 12월에서 1월 정도에 서울에서도 송파라든지 또 강동이라든지 또는 세종시라든지 다 낙찰가율이 이미 조짐이 지금 살아났던 게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매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제 올 초까지 조금 부동산 침체기라고 좀 봐야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경매 시장은 또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 이렇게 현재 네. 집값이 좀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매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경매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지금 우리가 다들 피부로 느끼셨다시피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상승장이었고 2020년, 21년까지도 그 흐름이 무르익었었는데 그때 경매에 들어갔을 때 지금 화면이 좀 네, 네. 나오네요. 네. 저 화면을 보면 위에 있는 빨간 곡선이 소위 말하는 이제 상한가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본다면 한 2,000세대라고 일단 본다면 층마다 가격이 당연히 다르겠고 동마다 다르겠고 향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 매매 실거래가 좀 전 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상승장, 네. 여기서 보게 네. 되면 층, 동, 향마다 다 아파트마다 다른데 그 위에 있는 그 라인이 이제 제일 좋은 실거래가이고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층이나 동이나 향이나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 실거래가가 되는데 경매는 일반 저런 그 매매 곡선보다도 더 저렴하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 민트 색깔로 지금 가격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네네. 좀 전에 제가 감정평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감정평가 시점이 바로 저 가격 시점이에요. 예. 그러면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가격 시점에서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최초 이제 매각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낙찰됐을 때 상승장에서는 이미 감정 가격이 낮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시세는 올라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걸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그 수직으로 약간 그 빨간색이 보이죠? 여기 네네. 입찰 추천 구간이라고 썼는데 그 층동향이 안 좋은 그 라인보다도 오히려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 더 올라갈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다음 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예. 하락장 쪽으로 한번 또는 조정장 쪽으로 가면 우리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곡선이 대부분 이랬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감정 평가는 사실 조금 고평가되어 있을 때 금액이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 금액 대비해서 좀 낮게 이제 낙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70%대, 80%대. 예전에 서울 아파트라고 하면 최소 90%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라서 상승장일 때 또는 조정장일 때 다 경매는 저렇게 안전마진을 취할 수 있다. 지금 보게 되면 조정장일 때는 오히려 이 가장 낮은 그 층동향보다도 더 한참 아래에서 입찰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가가 조금 더 저렴하게 되고 지금 이제 제일 그 오른쪽에 낙찰 시점 그 이유가 이게 다들 궁금할 것 예, 같아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올 1월 이후로는 낙찰가율이 지금 반등을 조짐을 보였고 5월에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때 저 안전 마진 구간만 잘 적당히 포커스를 둔다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조정이든 반등이든 간에 네. 경매 시장 자체는 네. 큰 영향이 없는 거네요. 없는데 지금 같은 조정장일 때 더 오히려 더, 안전마진을 예. 많이 취할 수 있고 추후에 이게 우리가 주식할 때도 뭐 가치 투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조금 내려와 있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1년 뒤다. 또는 네. 2년 뒤다.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안전마진을 일단 취한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되는 차익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좀 전에 하어머니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실거래가보다 2억이 더 비싸게 경매가 네, 됩니까? 이게 엄마 네. 아파트 얘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마 네. 아파트 얘기인데 네. 종종 그 실거래가보다 좀 과도하게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그 중에는 실수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세 파악을 잘 못해서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하다면 음마 아파트든 다른 이제 강남 아파트건들 보면 단지의 세대 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많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층, 동향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실 좀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음마 아파트는 지금 대치동이란 말이에요. 네. 강남.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수 있겠다만 우리가 경매로 할 때는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일사불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완화 조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있어서 실거주 요건 2년이 경매로서는 제외돼요. 예, 그러다 보면 몸테크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들어가서 직접 살지 않고 예. 투자성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현재 우리가 매매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실거주를 해야 되지만 예. 그게 안 하고 차라리 어느 정도 조금 높은 금액을 쓰더라도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싶다.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그런데 좀 전에 봤던 그 음마 케이스가 1등하고 2등하고 살짝 차이가 나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예, 지금 입찰자 수가 무려 45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1등, 2등이 지금 한 2억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물론 최근 실거래가보다는 살짝 높은 감이 있지는 않지만 일단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가져갈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그 45명 중에서 20억 원 낙찰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좀 추정해 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이네요. 아니 저기는 참 뭐랄까요? 좀 고쳐 살고 싶어도 늘 그 재건축 얘기가 있고 맞아요. 뭐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투자 맞습니다. 가치로 봤을 땐 또 매력적이니까. 매력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제 예. 경매로 접근을 하시는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 얘기만은 아니고 지금 강남권 아파트 자체가 지금 뭐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네. 대단하다고 하는데 네, 네. 가격이 좀 고가란 말이죠. 근데 몰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에셋 파킹이라는 얘기들을 가끔씩 해요. 에셋 파킹. 에셋 파킹. 아하, 예, 자산을 그러니까 좀 자산가들이 안전하게 뭐 금이든 또는 뭐 안전한 부동산이든 예.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뭐 팔도 광산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그 투자성이 있고 가치가 상승하고 인구나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들은 서울인데 서울도 사실 나누고 보면 25개구도 25개구잖아요. 예, 예. 여기 뭐 마포구도 있겠지만 뭐 서대문구, 은평구도 있고 종로, 중구도 있고 동대문구, 중랑구 많은데 우리가 괜히 강남 3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강남 3구가 먼저 계획적으로 다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나 노후화된 30년 차, 40년 차들이 있다 보니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거고 안전 진단이 지금 이제 완화가 되어 있죠. 여러 가지로 지금 규제 완화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로 안전 자산을 내가 S파킹을 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 경매로서는 그런 네.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강남 3구에 안전자산으로 지금 이제 파킹을 해두려는 그런 투자 수요나 또는 실거주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그 뭐 투기과열지구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이제 재건축 경매 물건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은 이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네.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투기 과열 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정말 뜨거웠던 장들에서는 동두천마저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네네. 또 근래 이르기까지도 어디라고 할까 군포, 의왕 또는 용인, 수지나 기흥
동탄 투 다 투기 과열 지구였어요. 근데 다 이제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고 딱 서울에 4개가 남았는데 예. 좀 전에 뭐 안전자산이다, S파킹이다 했던 서초, 강남, 송파가 들어가고 예. 용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반 매매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은데 이 경매로 들어갈 때는 아까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는다고 그랬고 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의 요 4개 지역 지금 이 서울에 있는 4개 지역에 들어갈 때 일반적인 매매라면 예. 요 4개 지역 즉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재건축일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고 네. 재개발일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데 네네. 안 되는데 경매에서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간다면 그 경매는 채권 채무를 해결하는 건데 그 경매를 신청하는 자가 국가나 네. 지자체이거나 금융기관이거나 이런 분들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물건에 대해서는 예외예요. 네, 일반 매매에서의 아까 예. 얘기했던 투기과열 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의 재건축 재개발 기준의 단계가 예외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아는 분들만 경매로 나 이거는 나는 조합원 지위까지도 가져갈 들어갈 수 수 있는 있다는 거예요. 거죠. 왜냐하면 경매라는 건 많은 채권자들하고 채무자하고 서로 민사적으로 서로 해결이 많이 안 되다 예. 보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해서 경매 시장에 나와서 누군가가 조금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 낙찰을 받아줘야 그 내부 관계에서의 채권 채무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 사항을 두고 있죠. 뭔가 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너무 많이 유찰되지 않고 낙찰이 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또 하나의 경우가 아마 그 자금 출처, 자금 출처에 대한 게 또 예외가 돼 있다. 아니,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매매에서 안 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직접 경매 신청했을 경우에는 예, 예. 경매나 또는 공매까지도 우리 네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논비드 공매라는 게 있죠. 온비드 공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가면 사실 이제 조금 더 많이 알수록 많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이 경매 말고도 일반 매매에서도 예. 예를 들어서 너무 질질 끄는 예를 들어 음마도 거의 뭐 20년까지 지금 하다가 예, 이제야 추진이 예, 승인이 된 예. 건데 그런 식으로 오래 끄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3년 동안 못했다든지 또는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인가하고 또 착공을 못했다든지 착공을 하고 3년 동안 준공을 못했다든지 물론 3년 소유 조건으로 할 때 일반 매매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경매는 더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시점에서 지금 강남 입성을 노리시는 갈아타기든 또는 예. 최초 매수든 간에 하는 분들이 경매 시장으로 오고 있어서 강남권, 송파권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기회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네. 보시기에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경매 쪽에 관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네. 주목할 만한 매물들이 어디에? 소개를 좀 해놨는데 예, 예. 화면 한번 잠깐 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SBS에서 강남권 이제 재건축에 있는 상당히 좀 고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품 아파트. 못해도 20억 정도 되는 예. 그런데 경매라는 거는 지금 대형 고가 아파트만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예. 중저가라든지 수도권 입지 좋은 데도 괜찮거든요. 근데 먼저 강남권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화면이 좀 멀어서 저기 앞에 있는 서초동 게 삼풍 아파트. 그렇죠. 안 보이시는군요. 예. 자, 서초동 삼풍 아파트 보게 되면 네. 1차, 2차까지 내려와 있죠, 지금. 예, 예. 네. 아까 얘기했던 그 1차 가격이 감정가예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20% 정도가 다운이 되거든요. 2차에 나올 때. 네. 그렇죠? 그러면 처음보다 80%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예. 네. 제가 그냥 설명을 쭉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예. 그럴게요. 네. 시력을 좀 고정해서 오겠습니다. 네네. 저기 보면 지금 이제 원래는 올 초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유찰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삼풍 아파트 예. 인기일 것 같아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신권 또는 1회 유찰에서 예, 낙찰했는데 서울 아파트가 3차까지 유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0억이 그 다음에는 8억이 되고 그 다음에 8억이 6억 4천이 됩니다. 예. 3차까지만 떨어져도.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2차 정도에 거의 대부분 낙찰이 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정도에서 물건을 몇 개 한번 추려왔는데 네. 지금 요 물건 보시면 삼풍 아파트도 지금 무려 80%가 지금 다운이 된 금액에 예.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네. 몇 개 정도 제가 골라왔는데 네.
아, 이것도 서초구네요. 네. 잠원동 신반포.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예. 잠원 신반포 역시도 여기도 지금 학군 수요가 있고. 예. 다 지금 강남 쪽, 그렇죠. 예, 강남 쪽이라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차 가격이라 하면 저 2차 가격에서 10%를 법원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근데 10%가 우리가 비수도권에서 소형 아파트 33평 가격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 정도가 이제 강남 아파트의 위상인 건데 저 2차를 잘 이제 모색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이나 이런 아파트에 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으로 또 옮겨 탈 수도 있는 그런 경매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몇 개 좀 골라왔고 예. 그리고 사실 더 많이 문의를 주시는 거는 강남이 뭐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마포, 용산, 성동도 있겠고 또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도 예, 얘기 많이 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수도권이 도곡동도 강남구고. 예. 맞습니다. 예, 도곡동도 강남구. 다 이제 금액대를 보시면 다 아실 건데 저것도 지금 2회 유찰. 그렇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게 3회까지 네.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올 초부터는 2회차쯤에서 다 낙찰을 낙찰이. 받거나 또는 혹시라도 3회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2회차 가격을 넘어가요. 네. 아까 음마 아파트도 네네. 전차수보다 4억 이상이 높았습니다. 예. 네, 전차수보다. 전차수보다 높았던 건 아니고 네네. 최저가에서 4억 예. 정도가 높았죠. 아, 지금 강남권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네네.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그런가요? 맞춰야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네네네. 다음번에 모시면은 저희가 네. 또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뭐 현금 청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네.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그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대한 그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그 핵심이 되는 부분하고 예. 경매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네. 아까 얘기했던 투가라면. 예. 근데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니면 일단 투가가 아니라서 조금 더 편하게 서울에 있는 모든 권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야, 다음번에도 대표님 자세하게 설명 듣다 보니 네. 주식 투자가 제일 쉬워 보이네. 그냥 이렇게 유튜브 하나 보고 이렇게 종목 찍어주는 거 대충 샀다가 뭐 아니면 나오고 뭐 한번 얻어 걸리면 또 부동산 돈 훨씬 벌 또 고가니까. 고가니까 네네. 그런가 보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